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10가지 종목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매일같이 10가지 종목을 보고 앞으로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김종효 이사님과도 지난주에 10가지 종목을 봤고 그 10가지 종목에 대한 적중률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종가 대비 다음날 상승했을 때 업 의견, 그리고 당일 종가 대비 다음날 하락 시 다운인데요. 보시죠. 지난주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 100%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그쵸, 예상치 못하시죠. 네.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좀 다운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적중률이 맞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10가지 종목을 볼지 수상한 종목 테마부터 보시죠. 로봇과 2차 전지, 반도체, 정유, 자동차, 여행, 레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보죠.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수상한 종목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 영풍재지, 흥구석유, 현대차, 호텔신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말이 많았던 건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도 그럴 것이 상장 이후 계속 밀리다가 오늘 그냥 약간의 반등도 아니고 27%, 장중에 특히 동시효과 구간에는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왜 올랐는지, 과연 두산 로보틱스 오늘 뭐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개별적인 모멘텀 이슈는 없었는데 오늘장 상승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낙폭과대가 가장 크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장 이후에 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반등의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굳이 뉴스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FOMC가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하락에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펀더멘탈뿐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선물이죠. 하락 구간에서 무려 이제 저점과 고점으로 따져보면 미결작정이 3만 계약 정도가 증가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이제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단 고점에서 거의 30포인트가량 선물지수 기준으로 내려온 상황에서는 포지션 청산에 대한 의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기존 포지션은 정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두산 로보틱스를 하는데 뜬금없이 선물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당국과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공매도 제도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러면 이런 잔고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쌓여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결정할 것인가? 그런 뉘앙스가 있을 때부터 조금씩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잔고가 너무 많은 2차 전지도 오르겠지만 2차 전지는 그만큼 매물이 두껍고 에너지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처럼 신규 상장 이후에 매물도 별로 없이 흘러내린 종목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규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 로봇 시장 전체의 어떤 성장 또 무슨 모델을 봐서 움직이고 있다? 뭐 금리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좀 크게 오른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좀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강하게 움직였다. 물론 뭐 금리 이야기도 있지만 그 수급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금리도 맞닿아 있는 게 이번 주말에 주 중에 맞아요. FOMC에서 만약에 뭐 금리와 관련된 어떤 힌트를 준다면 뭐 금리도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기존의 포지션들을 청산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쌓여 있는 과정에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 플러스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겠네요. 그게 선후가 어떤 관계인지는 조금 저도 헷갈립니다만 반등이 나와서 이거 이제 기술적인 흐름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수급이 연결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지금 기존 포지션 청산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상장 이후 말씀드린 것처럼 연일 내리막을 겪던 두산 로보틱스인데 여기서 무언가 변화, 포지션이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더 커질 것 같고 그런데 보유해소 물량 해제 딱 1개월짜리도 남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유해소 물량 해제를 앞두고선 과연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 다시 올리더라도 빼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내일장의 전망을 해보자면은 김종 기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급상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들어간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어쨌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의 진입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매물량이 많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매물량을 뚫을 정도의 에너지,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분기 단위로 100%씩 성장하는 어떤 강한 성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주문 체결 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기업과의 어떤 그 계약 체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로봇 계약 체결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다면은 매물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고금리, 중금리가 하이어 포 롱고로 가는 상황이라면 성장주가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매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 증가에 따른 반등 탄력의 제한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 혹은 포지션 전환에 따른 제한적 반등 정도로 무게를 더 두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 반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재료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의 상승은 그로 인한 일단 좀 단기 반등이라고 보고 내일 장은 다운 의견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여기 더불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갖고 있는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하락하면서 다른 로봇주도 밀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두산 한때 급등을 했던 그 두산도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이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하는 구간에서 코스닥도 이제 11월 들어서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기존의 SPG 같은 그래도 이쪽에서 대장 역할을 좀 했었던 종목군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한 실적을 보이면 네. 아마 이제 개별 종목군들은 좀 살아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오늘 두산 바켓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러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두산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금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도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그 금리 쪽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게 로보틱스나 두산 내에 있는 비지 사업부 이런 쪽이 그나마 조금 벗어나 있는 사업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 벗어나 있는 사업부도 두산 로보틱스가 소위 고성장주로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중후당대 산업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금리에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일 경우 어차피 두산이라고 하는 게 자회사의 총합에 할인율을 적용한 건데 할인율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더하는 자회사들의 전반적인 가치도 최근에 실적이 하향되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로봇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인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 오늘 이 두산 로보틱스의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뀔까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포지션 변경으로 인해서 오늘 유독 상승폭이 컸다. 따라서 다시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염두하고요. 그렇지만 로봇주들 각자 도생으로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개별 모멘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시죠. 이번에는 호텔신라로 갑자기 넘어가네요.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11% 넘게 하락을 했는데 보니까 3분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는 그 시기였기에 실적이 나쁘진 않겠지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일단 뭐 그 구조는 뉴스를 보신 분들, 뭐 코멘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따이공과 계약할 때는 큰 단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위 재고가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주문 들어오는 대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효과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품목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양한 품목들의 재고를 이제 쌓아둔 쌓아놨군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오면서 나타나는 소비 행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중국인 MZ들은 뭐 면세점 이런 데 원래 잘 가지 않았지만 요즘은 더더욱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성수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핫플레이스로 여겨지는 그런 영역. 그래서 뭐 여의도 같은 데도 더현대 내에서 외국인들을 최근에 꽤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네. 원래도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 더 사람이 많아진 원인 중에는 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도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호텔 신라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다만 여기서 이제 품목을 늘리면서 재고가 쌓인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잡히면서 일단 이 종목의 실적이 예상 대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가 적었고, 그리고 왔음에도 이전에 그 대량 구매로 쓸어가는 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요즘은 그 우리 MZ들 세대의 유명한 그런 장소를 가면서 직접 가면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호텔신라 측이 어떻게 말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일단 3분기 중국인 관광객 허용이 시작된 건 맞지만 아직 단체 관광이 없어서 그렇다. 4분기는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어봐도 되는지 호텔신라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뭐 빠르면 4분기 말, 그다음에 조금 늦으면 내년 1분기 정도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그 방안을 전후로 해서 지금 풀어놨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효과는 아마 그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단체 관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국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도 생각보다 그 비자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단체 관광을 하면 거기에 금액을 약간 얹어서 그냥 그 대행사에서 싸게 발행해 주죠. 근데 자기가 지금 가서 직접 하면 뭐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만약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게 돼서 뭐 대행사를 끼면은 한 13만 원. 그러니까 비자 하나 발급하는데도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가족 단위로 가게 되면 그 비자 발급 비용만 해도 꽤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중국에서 또 단체 관광객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꽤 귀찮은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해나 이런 데, 홍콩 같은 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뭐 험한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느냐? 물론 뭐 그분들의 얘기를 전체 중국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아예 관심이 없다. 뭐 한국인이 다니던 말던 여러 관광객들 중에 하나다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시각이라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4분기에 과연 단체 관광객이 올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3분기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예전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호텔신라를 포함한 면세점 이용이 아주 또 그렇다고 줄어들지는 않는 양상이니까, 그래서 뭐 따이공도 조금 불러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관광객들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회복될 것 같기는 한데 호텔신라가 얘기하는 만큼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어닝쇼크로 충격이 컸으니까 바로 V자 반등은 좀 어렵고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야겠네요. 저는 오늘 하락이 일정 부분의 악재는 꽤 녹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호텔신라의 특징이 뭐냐면, 뭐 제가 뭐 이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되면서 이 파라다이스와 더불어서 좀 좋게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자동차 부품 중에서 만도를 좀 HL 만도를 괜찮게 봤었는데 그 종목도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 밀렸는데요. 그 두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동일 업종 대비해서 밸류가 높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뭐 1등 종목이기도 하고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굉장히 높았던 밸류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 밸류가 무너지면서 하락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당분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또 탄력적인 반등도 기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단체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실적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호텔신라의 반등은 좀 제한적인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 의견 주셨고요. 간단하게 추가 코멘트 드리면은 그 호텔신라뿐 아니라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신세계 이 종목들이 대표적인 면세점 더하기 백화점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백화점은 더현대라는 효과가 있고 신세계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강남에서 그 강남 신세계가 뭐 매출 1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호텔신라랑은 좀 다른 실적을 보여줄지 아니면 똑같을지요? 네, 일단 면세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면세점을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은 뭐 다른 나라 여행객보다는 일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 효과가 워낙 컸으니까 아마도 면세점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백화점 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느냐가 핵심인데 백화점 쪽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업턴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은 유통 채널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주도 지금 과거 대비 싸진 건 사실이지만 네. 신세계는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과연 M&A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 정부 회장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명희 회장이 다시 뭔가 그립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이제 정부 회장이 임명해놨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는 어떻게 조정할 건가? 신세계 백화점은 나름 그런 대로 잘해왔는데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추가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되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더현대 하나로 버티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신라 다운이고요. 그리고 면세업계 전반적으로도 지금 긍정적인 톤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입니까? 흥구석유로 넘어가 보죠. 22%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란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니까 선 넘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뭐 지상군 투입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른 겁니까? 네, 아무래도 유가 민감도는 분명히 과거 대비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 전고점이 불과 한 달 전에 전고점이 95달러였는데 이번에 뭔가 전쟁은 또 심각한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6달러 정도 부근, 그러니까 변동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유가의 전반적인 변동성은 줄었는데 국내 시장에서 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발휘되고 있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무언가 밀어줄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유가가 과거 대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군들의 뭔가 좀 더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이번 주 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그 턴어라운드를 보인다면 그러면 과연 이런 작은 종목군들까지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일까 아니면 많이 내렸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확전은 누구도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네. 이란이 뛰어들고 거기에 다른 중동 국가가 뛰어들고 미국이 거기에 뛰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뭐 지금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간이니까요. 그건 저도 생각하기가 싫고 네.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아마도 지수가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줄어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난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부터는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군들이 확실하게 돌아서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흥구석유에 대해서는 또 한국석유라든가 오늘 올랐던 중앙에너비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는 거죠?
네,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이제부터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서서히 이제 비중 축소 관점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이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성이 없지만 다시 또 막 크게 낮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요 한 90달러 안팎에서의 움직인다면 80에서 90달러 선에서 움직인다면은 그래도 이 고유가? 이 유가와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하는 건 어때요? 일단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 실적 때문에 급락했던 삼성엔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 연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닙 FMC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정유주라고 하는 쉐브론과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일주일 전에 보여주었던 뉴스는 셰일 기업들을 비싼 가격을 주고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단기로 이들 종목의 등락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가 장기적으로 크게 내려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 석유 산업이라고 하는 게 크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는 이 업계 내에서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S-오일 그다음 왜냐하면 아람코 지분이 있기 때문에 S-오일.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결국 테크닉과 계속 따로 갈 거냐? 아니면 테크닙이 오버한 거냐? 삼성 엔지가 너무 아래로 내려간 거냐의 그 차이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은 그 두 종목을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어닝 쇼크로 인해 오늘 좀 밀렸지만 다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뭐 길게 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삼성엔지의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마도 캡티브 마켓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에 공사를 많이 주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신규 공사를 거의 발주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마진율에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에 화공 플랜트 쪽에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화공 쪽의 수익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내년에 삼성전자의 뭐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흥구석유는 다운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포스코 DX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8.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이 포스코 DX의 실적 베이스로 올린 건지 아니면 그 이전 상장이라는 이슈 속에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각받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복합적이죠. 실적도 있고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양도 뭐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포스코 DX와 지금 이 금양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번에 MSCI 편입 이슈가 있죠. 11월에.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처럼 저가 매수가 사라진 시장에서 그래도 뭔가 수급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기는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관측해온 게 뭡니까? 이벤트, 수급 이벤트가 끝나면 수급 이벤트로 버텼던 종목은 거의 예외 없이 무너지더라. 네. 물론 펀더멘탈을 동반하면서 올라온 종목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종목도 펀더멘탈을 동반하긴 했는데 밸류가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벤트가 끝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수급 요인으로도 움직인 게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전 상장이라는 재료가 사라지는 순간 하락할 수 있기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포스코 DX는 열어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업앤다운 넘어가 볼게요. 오늘 왠지 다운 종목이 많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시죠.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움, 현대차, 포스코홀딩스는 업이고요. 나머지는 다운입니다. 5대5로 딱 나뉘어졌는데 이 10개 종목에 대한 뭐 전반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지수가 혹시라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전부 업 의견을 드린 것이고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와 연동되지 않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변동성 증가 가능성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단기 변동성이 커진 종목에 대해서는 다운 의견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아마 많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지수가 좀 확실하게 반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네. 바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수 관련주에 전반적으로 업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앤다운 의견 10가지 드려봤는데요.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업을 주셨고요. 반대로 지수가 좀 부진했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 같이 챙겨보시고요. 김종유 이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